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보시면, 게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내가 강해지는 비법, 특히, 게임의 90% 이상이 장거리 공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원거리 공격력을 가장 현명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디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원거리 공격력 값은 상황에 따라 많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세계, 즉 국가 내부의 상황과 서버와 서버 간의 이벤트, 배틀 프렌지, 보이드, 철혈의 전장 같은 것을 좀 구분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단일 공격을 하는지 아니면 단체 공격을 하는지 공격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 원거리 공격력 값이 변경이 됩니다. 이 영상은 PVP 공격, 즉 다른 플레이어의 도시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원거리 공격력 속성을 LRA라고 보통 칭합니다. LRA 같은 경우는 롱 레인지 어택의 약자를 따서 LRA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RA와 그 다음에 공성 공격 및 서버 간 LRA로 좀 나눠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값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최대값이 도달하시는 분들은 뭐 아사히나 램 혹은 중국 유저 몇 명, 그다음에 뭐 아주 극소수의 유저들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스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두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게임은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천천히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가금을 해서 성장을 해 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도시 내부로 들어오셔서 지휘 본부에 가시면 이렇게 장교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 원거리 공격에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가장 밑에 보이시는 전투 장교, 티파, 펜더, 알렉산드리아, 제우스, 아에온, 스톤보우와 같은 전투 장교의 표준 설정을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장교에서는 여러 가지 스킬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킬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스킬은 이 전투 장교 6명에 대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보이시는 것처럼 원거리 공격과 원거리 전문가 스킬입니다. 이 두 가지 주요한 스킬은 원거리 공격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했지만 모든 것은 최대치를 가정하고 저는 설명을 할 것이고, 여러분께서 5스타 또는 레벨 55의 장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파는 메인 스킬로 원거리 공격력 최대 40.8%의 보너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펜더는 다른 플레이어의 도시를 공격할 때 40.8%의 원거리 공격력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이 펜더 같은 경우에는 방어할 때는 이 원거리 공격력 퍼센테이지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펜더 같은 경우에는 공성군대, 즉 도시와 도시가 싸울 때, 그것도 내가 공격할 때만 이 펜더의 공격력과 HP가 40.8%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원거리 공격과 원거리 전문가 스킬이 아주 중요한데요. 각 스킬은 최대 20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킬을 획득하는 것과 레벨업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께서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시간의 격차를 그만큼 벌릴 수 있다는 거고, 시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대비해서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즐거운 플레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 스킬 원거리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전투 장교에 이 원거리 공격 6개를 장착했을 때 레벨 20일 경우 총 여러분께서는 306%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스킬 한 개당 25.5%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6개의 장교의 장착을 모두 한다고 하시면 153%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원거리 공격력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비현실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교를 별 5개를 달성한 후에 조금씩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티파가 지금 초월 스킬 별 5개를 달성하고 별 6개를 달성을 했는데, 그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킬을 얻어서 추가적인 원거리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 공격력 티파와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SSS급의 스킬을 뽑아서 최대 30까지 강화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또한 서버 간의 원거리 공격력 최대 마찬가지로 300%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값을 더하면 960.6%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비와 외부 설비입니다. 여기에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의 운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주황색 장비이지만 최소한 여러분께서는 보라색 이상의 품질의 장비와 외부 설비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장비에서는 레이더, 무기 가공기, 컴퓨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3가지가 오렌지 컬러의 장비, 각각 레벨은 보이시는 것처럼 6이었을 때 최대 129.5%의 원거리 공격력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작은 장비들, 외부 설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2가지 확장도 원거리 공격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기 확장 총 4개, 골드 등급 레벨 6에 도달했을 때 80%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 확장 6개 골드 등급에 도달했을 때 레벨 6일 때 마찬가지로 80%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스인 타이탄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타이탄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타이탄의 경우에는 원거리 공격력을 높이는 방법에 2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마지막 티어에 재능이 있고,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마지막 티어는 티어 7입니다. 자, 티어 7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공격력이 2.6% 상승합니다. 아직 저도 오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프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이탄 장비 같은 경우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원거리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탭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 옵션 같은 경우에 더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특성들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서 타이탄을 티어 3 또는 티어 7으로 만드는 것은 비용이 꽤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남자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후광 레벨 20, 장비 등급 레벨 1 경우 장비 등급 레벨 30일 경우 총 77.3%의 원거리 공격력이 상승하고, 이 여자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재능에서 이 천하무적 레벨 20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장비가 레벨 30에 도달했을 때 71%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는 보라색 이상으로 성장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보라색도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장교와 장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령관, 즉 코맨더의 자체에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것처럼 VIP 레벨이 올라가면 VIP 레벨에 따라서 공격력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VIP 레벨 13만 돼도 최대 26%의 공격력, 원거리 공격력이 증가될 수 있고, 그거는 VIP 레벨 15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만 돼도 최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에 참가하면 여러분은 공운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공운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군대 등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 대장까지 올라가게 되면 최대 42%의 공격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제 채널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민가, 즉 번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참고로 번영도 레벨은 15가 최대입니다. 최대 15레벨에 도달하면 공격력 증가가 20%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휘관 과학기술 스킬의 전쟁 탭을 쭉 이런 식으로 원거리 공격력들을 전체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최대 30%의 원거리 공격력을 추가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각종 훈장, 이러한 훈장들을 최대로 올리신다면 30.6%의 원거리 공격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장을 최대한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고 최대 레벨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렵고 30.6%가 최대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연맹에 가입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전투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전쟁 공장 최대 5개를 가질 수 있고 10%의 공격력 상승이 주어지고, 그 외에도 여러분의 연맹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서 최대 15%의 공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거리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일랜드입니다. 이 아일랜드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사실 아일랜드는 굉장히 비싸고 보너스들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쌉니다. 현재 그 아일랜드에서 원거리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아일랜드 항구, 이런 식으로 원거리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고, 헬리콥터 역시 최대 15레벨이 되면 10%까지 원거리 공격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입니다. 텐트 역시 15레벨이 되면 10%의 공격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투기입니다. 전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레이스레이터 티어 레벨 3에는 화력 부스트 기능이 있으며 이는 최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스레이터 티어 7 레벨에는 화력 부스트 능력이 있으며 이는 최대 확장 레벨 30에서 60%의 원거리 공격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 전투기는 타이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라색 이상 혹은 파란색까지도 레벨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과금을 하시거나 아주 체계적으로 과금을 하셔야 어느 정도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공격력, 원거리 공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장교와 장비는 이미 가능한 최대 원거리 공격력의 75%를 제공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무료로 얻으실 수 있는 거, 게임 내에서 이벤트만 참가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 잘 참가하셔서 꾸준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내심과 현명한 소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저의 채널이나 많은 에이지 오브 오리진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과금 방법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습득하셔서 현명한 소비로 즐거운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연맹에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게임 생활 하세요. 여러분 안녕.